교통사고로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입원 중입니다. 근데 교통사고 가해자가 한 달 넘게 경찰서에 출석을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답답해서 경찰에게 계속 전화를 해봤더니 가해자 역시 입원한 상태라 진척이 없다고 하는데요. 저는 현재 대인 접수도 안 돼 있어서 치료비도 제가 다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계속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답답하실 것 같아요. 사실 전치 6주면 부상이 상당하다고 볼 수 그럼요. 있는데 네. 교통사고로 낸 가해자의 경우에요. 통상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제 수사가 진행되게 되는지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는 건지 이런 부분 좀 궁금해요. 네, 교통사고의 내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어요. 단순한 경미 접촉 사고가 벌어졌다는 이유로 가해자가 항상 경찰서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는 경우는 아니지만 지금 사연자분의 경우처럼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그리고 그 해당 교통사고를 통해서 입건될 상황이라면 가해자는 피의자에 해당하고요. 피의자는 경찰서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경찰 얘기에 의하면요. 가해자가 입원을 한 상태다. 네. 이렇게 하셨는데 가해자가 경찰서에 불출석하면 그럼 출석할 때까지 그냥 마냥 기다려야 되는 걸까요? 네, 이게 지금 가해자가 진짜로 뭐 피해자도 심하게 다친 상황이고 가해자도 심하게 다쳐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다. 가령 똑같이 입원한 상태다라고 하면 수사관서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해당 뭐 가해자도 퇴원할 때까지 기다려 주기는 하거든요. 가령 이제 해당 사고가 발생했고 정말 이제 큰 혐의가 인정된다. 가령 음주운전했다든지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그런 편의를 봐주지 않지만 그런 혐의가 특별히 없지만 어떤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그 절차 진행에 있어서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는 있어요. 다만 상담자께서 이제 급하다고 하시는 이유를 이면을 들여다보면 대인 사고 접수도 안 돼서 본인 비용으로 이제 치료비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것과는 무관하게 조치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지금 상대방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가입되지 않았다면 무보험 차량이기 때문에 이건 바로 형사 절차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 사항을 수사관서에서 독촉하는 사유로 쓸 수도 있고 만약에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지금 뭐 빨리 조사해줘라 하는 것보다 해당 종합보험으로부터 대인사건 접수를 받아서 본인이 지금 직접 지출하고 있는 치료비를 보험사를 통해서 지출하도록 하게 하고 이거는 해당 가해자가 입원해 있거나 출석하거나 뭐 형사 절차가 진행하는 것과 전혀 별개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우선순위가 우선은 가해자의 종합보험사로부터 대인사고 처리를 하는 게 가장 먼저 진행돼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정말 답답하신 상황인 것 네. 같은데 좀 빠른 수사 진행을 요청해 볼 방법도 있을까요? 네, 만약 이제 그 앞서 말씀드린 거 이제 전제는 경미한 사건이고 이제 피해자는 중대하지만 해당 사건의 혐의가 구체적인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말씀드렸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한 범죄 혐의가 있고 상대방이 고의로 지연하는 상황인데도 수사관이 진행을 하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이 경우에는 수사관한테 사건의 신속한 진행을 요청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수사관이 부당하게 사건 진행을 지연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라고 한다면 수사관의 교체도 요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수사관 교체를 요청한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수사관이 바뀌는 것은 아니고 수사관 교체 요청이 있으면 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수사관을 교체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면 다른 수사관으로 교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 지금 상황에서 가해자도 입원 중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가해자가 막 계속해서 불출석하고 이제 수사에 응하지 않는다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연락이 두절됐다는 게 도주를 한 거라면 이는 바로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속사유에 해당하거든요. 따라서 가해자가 형사처벌의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에 불응할 경우에는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고 구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체포영장 발부나 이제 네. 구속이 될 수도 있다까지 정리해 주셨고요. 상담자님도 지금 치료 중이신데 이제 치료비도 만만치 않으실 것 같아요. 치료에 일단 전념을 하시는 게 좋을지 보험 처리 등 좀 빨리빨리 해야 될지 네. 사고로부터 시간이 흘러도 보험 처리에 문제 없는지 이런 네.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상대방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라면 대인사고 접수가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될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대인사고 접수가 이루어진 후에는 병원 치료비 등은
보험사가 이제 사후에 정산하겠다라는 이제 내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병원에서 치료비를 지출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경제적인 부담을 전혀 느낄 필요가 없고 사후에 보험사가 지급할 뿐이고 그 부분은 이제 대인 사건으로 처리가 되는 건데 이 부분이 진행되지 않았다가 그럼 나중에 어떻게 복잡한 상황이 생기냐면 본인이 실제로 지출한 치료비를 보험사에 구상 청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고 그러면 절차가 훨씬 더 복잡해질 수가 있고요. 또 그중에 일부는 또 보험사가 인정한다, 또 여기까지 인정 못한다, 또 이런 분쟁이 벌어질 수 있는 위험성도 있어서 일단은 신속하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사연자분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상대방 보험사의 대인사고 접수를 진행하는 게 우선으로 보이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사고 내용이 정확히 본인께서도 운전 중에 사고가 생겼다는 건지 아니면 보행 중에 사고가 생겼다는 건지 이렇게 확인되지 않았는데 만약 이제 상대방 종합보험사의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이라면 본인이 가입된 보험사가 있다면 우선 본인 보험사에다 처리를 한 후에 사후에 보험사들끼리 정산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 있으니까 일단은 사연자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보험사를 통한 병원비 처리가 가장 먼저 우선돼야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분들이 교통사고 직후 사건 처리 어떻게 네. 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통사고 생길 경우에는 상대방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종합보험에 가입됐는지 따라 후속 절차가 달라지고요. 그래서 피해자분 입장에서는 중대한 범죄 혹은 뭐 가해 사실이 있다면 경찰 신고를 통해서 조치를 취하시고 상대방 보험사의 뭐 대인사고, 대물사고 접수를 통해 구제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좀 교통사고 당하시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네. 법과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해결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